여러분,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그 안에는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신선한 우유, 아삭한 샐러드, 그리고 시원한 생수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죠. 하지만 시간을 딱 600년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4세기 혹은 15세기의 어느 유럽 성안이나 평민의 오두막집으로 말이죠. 그곳의 풍경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신선함이란 단어는 오직 갓 잡은 짐승의 피가 차에 식지 않았을 때나 쓸 수 있는 아주 찰나의 사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얼마나 처절하고도 엽기적인 사투를 벌여왔는지 그 구역질 나고도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중세시대의 화려한 귀족 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황금빛으로 잘 구워진 거위 요리와 거대한 사슴 뒷다리 고기가 놓여 있죠. 그런데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고소한 육향이 아니라 무언가 시큼하고 쿰쿰한 마치 오래된 지하실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 고기는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도축된 고기는 상온에서 몇 시간만 지나도 세균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이 고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었죠. 그 비싼 고기를 어떻게 버립니까? 대신 그들은 아주 영리하고도 사치스러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향신료입니다. 당시 후추나 정향, 계피 같은 향신료는 같은 무게의 금값과 맞먹을 정도로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걸 요리에 아주 쏟아부었습니다. 왜냐고요? 맛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사실은 고기의 썩은 내를 가리기 위한 탈취제에 가까웠습니다. 혀가 마비될 정도로 강한 소스를 끼얹어 고기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를 강제로 눌러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진한 소스 문화의 기원이 사실은 상한 고기 맛을 숨기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럼 귀족보다 형편이 어려웠던 민초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향신료는 꿈도 꿀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늘 생존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시험지가 놓여 있었죠.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연기에 그을리거나, 아니면 바짝 말리는 것이었죠. 특히 소금은 하얀 황금이라 불릴 만큼 중요했습니다. 고기를 소금에 푹 절여두면 수분이 빠져나가 세균이 번식하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소금독에 박혀있던 고기는 돌덩이처럼 딱딱해졌고 너무 짜서 그냥은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요리를 하려면 며칠 동안 물에 담가 소금기를 빼야 했는데 그렇게 해도 고기 특유의 풍미는 사라지고 고무 타이어 같은 질감만 남았죠. 오죽하면 당시 군인들이나 선원들은 이 소금 절임 고기를 목재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금보다 더 무서운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위생관념의 부재였죠. 당시 사람들은 병균이나 세균이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미아즈마, 즉 나쁜 공기나 악취가 질병을 옮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방 바로 옆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도 쥐들이 식재료 위를 뛰어다녀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식재료를 보관하는 창고는 늘 습했고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성 안토니오의 불이라는 병을 들어보셨나요? 중세시대 수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던 병입니다. 갑자기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다가 손발이 까맣게 괴사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병이죠. 사람들은 이게 신의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밝혀낸 원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상한 빵 때문이었죠. 주식인 호미레핀 맥각균이라는 곰팡이가 독소를 만들어냈고 이를 모르고 먹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중독된 것이었습니다. 신선하게 음식을 보관하지 못한 대가가 목숨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겨울은 더 가혹했습니다. 농사가 불가능한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에 가축을 대량으로 도축했는데 이를 보관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훈제와 염장을 반복하며 버텼습니다. 봄이 올 때쯤이면 사람들의 입에서는 지독한 괴혈병 증세가 나타났고 신선한 채소 한 잎을 먹는 게 일생의 소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인류의 방역을 이야기해 볼까요? 인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움이 부패를 막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왕이나 귀족들은 빙고, 즉 얼음 창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강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잘라다가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여름까지 사용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건 극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얼음은 여름날의 신기루 같은 존재였죠. 그러다 19세기 초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얼음왕이라 불린 프레드릭 튜더입니다. 그는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잉글랜드의 차가운 얼음을 잘라다가 저기 뜨거운 인도와 남미에 팔겠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배가 가는 동안 다 녹아버릴 텐데 무슨 헛소리냐라고요.
하지만 그는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톱밥을 단열재로 사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냈고 얼음을 실은 배를 적도를 지나 인도까지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얼음이 상품화되면서 비로소 인류는 인위적인 추위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산 얼음은 한계가 명확했죠. 오염된 강물에서 얼린 얼음은 수로 전염병을 옮기기도 했고 날씨가 따뜻한 해에는 얼음 공급이 끊겨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드디어 20세기 초 인류는 마침내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전기를 이용해 스스로 차가워지는 기계, 바로 냉장고를 발명한 것입니다. 처음 냉장고가 보급되었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불도 없이 어떻게 사계절 내내 차가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냉장고의 보급은 단순한 가전제품의 탄생, 그 이상이었습니다. 냉장고는 인류의 식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고기의 썩은 내를 가리기 위해 비싼 후추를 쏟아붓지 않아도 되었고, 돌덩이 같은 소금 고기 대신 선홍빛 육즙이 흐르는 신선한 스테이크를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식중독과 위생 문제로 고통받던 인류의 평균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놓았죠. 식재료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는 비로소 부패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냉장고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서 조용히 웅궁거리며 돌아가는 모터 소리는 사실 인류가 수천 년간 겪어온 배고픔과 질병, 그리고 악취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의 소리입니다. 중세시대 왕들이 수천 대의 후추 자루를 준다고 해도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그 기적 같은 상자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마트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고 집에서 건강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건 과거 조상들이 상한 음식과 사투를 벌이며 쌓아온 경험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한 끼의 식사는 인류가 부패라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얻어낸 가장 위대한 승리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꺼내 드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역사적 진보 끝에 얻어진 것인지를 말이죠. 여러분의 오늘 식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하고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소용돌이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